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 준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면 전기기기에서 가장 까다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중 하나죠.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전기자 반작용은 되게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기자 반작용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류기. 그래서 직류기라는 거는 직류 발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직류기라는 건 직류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과, 자, 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동기기가 나와요. 동기 발전기. 자, 직류 발전기와 동기 발전기의 차이점은, 직류 발전기는 지금처럼 N극과 S극 있죠? 이렇게 N극과 S극 있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계자라고 합니다. 요 계자가 고정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 코일이 감겨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전기자인데, 전기자가 회전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전자. 요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동기기와 우리가 동기기와 바로 교류 발전기죠. 동기기와 직류 발전기의 차이점은 그 두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직류 발전기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요 부분에 정류자가 있어야 됩니다. 요 정류자는 뭐를 뭐로 바꾸는 거야? AC를 DC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발전기의 원리는요, 엄격하게 따지면 패러데이 법칙, 전자 유도 법칙에 준하기 때문에 자속이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속이 변화하면 그 변화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자속이 변화하는 각도와 같이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속이 변화하는 구조는 아니죠. 얘는 자속은 그대로 있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을 때 그 회전되는 그 모양 그대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서 합쳐지면 결국에 뭐가 된다? 사인 웨이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기라 하더라도 사인 웨이브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 사인 웨이브가 다시 교류가 다시 직류로 바뀌는 이러한 정류자를 통해서 나오는 발전기를 직류 발전기라고 해요. 그러면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뭐냐? 바로 계자에 대한 자속이 있어요. 여기가 N극이고, 자, 여기가 S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수평으로. 이렇게 자속이 수평으로 갑니다. 그쵸? 자, 이때는 뭐냐면 전기자 건선, 즉 요 코일에 뭐가 없는 거야? 전류가 없는 거야. 즉 발전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얘를 돌리는 거야. 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 자, 이렇게 돌려. 자, 발전기의 회전자, 즉 전기자, 이 회전자를 돌리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요 코일이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이 나와요. 기전력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뭐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속이 미치지 않은 곳, 요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를 자기적 중성축이라고 합니다. 요 가운데를. 그래서 요 자기적 중성축에 항상 뭐를 달게 돼 있냐면 요렇게 브러쉬를 달게 돼 있어요. 요런 형태로 브러쉬를 요렇게 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요 동글뱅이 돼 있는 거 있죠? 요 동글뱅이 돼 있는 거는, 자, 전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X표가 돼 있는 거는 화살의 기시니까 얘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운데 중성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변은 전류가 나오고요, 좌변은 전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여기에는 이러한 자속이 발생이 되고요. 자, 이쪽도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이 부분에도 이러한 자속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이 가운데는, 자, 이 가운데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전기자 코일에 의해서, 이 전기자 코일 전류에 의해서 이쪽 방향에
뭐가 자속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자속, 파란색 자속이 요 가운데 자속 때문에 요 부분에서 요렇게 휨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야. 휨 현상. 그러면 휨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요 부분은 간격이 넓어지니까 여기는 감자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간격이 좁아지니까 여기는 증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처럼 뭐가 되는 거야? 예. 감자와 증자, 즉 한쪽으로 자속이 편중했죠. 이거를 편자작용이라고 합니다. 편자작용. 한쪽으로 편중한 작용, 그래서 편자작용이 일어나고, 이러한 편자작용이 결국에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가야 되는 자속은 이거잖아. 이거를 크로스하는 자속이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전기자 반작용을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차 자화작용에 의해서 결국에 뭐가 된다? 계자의 자속이 왜곡됩니다. 그럼 이 계자의 자속이 왜곡되는 것만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적 중성축도 원래는 요거였는데 회전 방향으로 요렇게 뒤틀려집니다. 됐습니까? 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브러쉬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왔다라는 건 결국에 뭐가 돼? 요만큼에 대한 정류 분량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예, 정확한 직류 전압이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직류에서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직류에서는 뭐와 뭐를 고려하지 않아? 바로 L과 C를 고려하지 않고 R만 고려해요. 그래서 직류에서 나오는 이 반작용이 결국에는 교차 자화작용이고, 이러한 교차 자화작용은 결국에 뭐다? R만의 회로에서 일어나는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동기기, 교류기로 간다라고 하면, 자, 동기기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N극입니다. 자, 여기가 N극, 이렇게, 여기가 N극, 그리고 여기가 S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얘는 코일이 요 밖에, 전기자 코일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얘는 좀 더 많이 감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감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이런 회전 계자형을 쓰는지, 계자가 회전하잖아. 아까는 전기자가 회전했지만, 예, 전기자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전기자라고 하고요.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직류기에서는 계자는 그대로 있고 전기자가 돌았고요. 지금은 전기자는 그대로 있고 계자가 도는 거야. 교류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단 얘는 뭐가 없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없잖아요. 이 부분에 정류자가 없잖아요. 정류자가 필요 없죠. 그대로 받아 쓰는 거야, 대신에. 이해가 됩니까? 그대로 받아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와? 교류가 나옵니다. 얘는 3개니까 3상이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우리가 부하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동기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교류라 그랬잖아요. AC 발전기예요. 그러면 자, AC는 결국에 뭐야? R 소자, 그리고 L 소자, 그리고 C 소자가 존재해. 그러면 첫 번째 R만의 회로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에서의 전기자 반작용과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가운데를 기준 잡아요. 여기가 이제 자기적 중성축이 아까는 저희가 이렇게 잘랐죠? 지금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여기가 전류가 나오는 거야. 전기자에서 여기서 전류가 나와. 그래서 나오고 여기가 전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니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자속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 자속은 어디에서 어디로? 예, 바로 결국에 자속은 자, 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요 방향으로 나오면
결국에 자 누구의 방향? 바로 요 계좌의 방향은 자 우리 계좌는 n에서 s로 돌지만 계좌 내부는 s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 자 계좌의 자속의 방향은 요 방향이잖아. 그러면 요 방향이 서로 뭐가 돼? 수직으로 교차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옆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의? 바로 요 계좌의 옆구리를 찌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교차 자화작용 또는 횡축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횡축 반작용은 결국에 원인이 누구다? 얘는 R 성분이다. R 소자 때문에 발생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L만의 회로로 갈게요. 자, 만약에 부하가 자, 지금 이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야. 발전기는 전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원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부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상태가 바뀌는 거야.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야. 그러면 그때의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부하 전류가 만약에 L 부하야. 그러면 L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아까 얘를 이렇게 기준 잡았죠? 얘를 기준 잡는데 얘를 몇 도만큼 90도만큼 뒤로 뒤지게 만들어야 돼. 자, 우리 R 소자는 0도라고 하면 L 소자는 90도 뒤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C 소자는 90도 앞선다. 누구 입장에서? 전류 입장에서. 지금 전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라질 겁니다. 이렇게 잘라지되 이 코일을 90도 뭐하게 뒤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90도 뒤진다라는 건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90도 뒤지니까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이 전류가 90도 뒤지는 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90도 뒤져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은 자속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누구의 방향은 바로 계좌의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 그러면 자 계좌의 자속의 방향과 전기자로부터 나오는 자속의 방향은 서로 뭐가 되는 거야? 감소되는 방향을 갖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자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 방향은 누구와? 바로 계좌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는 종축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종축 반작용. 예, 이걸 기준을 잡을 때 횡축을 얘를 기준 잡아놨기 때문에 얘가 종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같은 축에 있다라고 해서 얘를 종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얘는 누구 소자에 의해서 L 소자가 많은 부하에서는 수용가에서는 동기 발전기가 이러한 감자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 현상이니까 얘는 뭐가 감자 현상 때문에 뭐가 돼? 기전력 약화가 일어나겠죠. 기전력 약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 C입니다. C도 당연히 자 얘를 90도 앞서게 만들어. 그러면 얘를 90도 앞서게 만든다라는 건 90도 이렇게 돌려버리면 돼.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돌렸으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점. 90도 돌린 거예요. 얘를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방향과 요 계좌의 자속의 방향과 서로 일치하죠. 예, 그러면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증자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 증자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야? 기전력이 커져요. 기전력 증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무슨 축 반작용이 되는 거야? 종축 반작용이 되겠죠. 얘랑 동일하게 종축인데 얘는 감자, 얘는 증자가 되고요. 당연히 얘는 무슨 소자다? C소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C소자는 전류를 이렇게 앞서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L소자는 전류를 뒤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원치 않은 전기자에 의한 계자의 자속을 변화시키는 반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에서의 이러한 횡축 반작용이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교류기에서는 당연히 교류에 대한 소자적 특성 때문에 L하고 C가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C는 그러면 C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송전할 때 처음에 발전기를 선로에 깐 선로에다가 시운전하듯이 시송전할 때 뭐가 많아? C가 많겠죠? C가 많은 상태에서 얘를 계속 전력을 보내주면 얘가 어떻게 돼? 기전력을 계속 높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버틸 수 있는 기전력 이상으로, 이 코일이 버틸 수 있는 기전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발전기가 과열돼서 소선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자 반작용을 직류와 교류의 입장, 즉 각각의 소자의 입장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동기기와 직류기를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뤄드린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걸 안 듣고서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책들마다 되게 어려운 형태로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